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존 세뮤엘 PCK입니다. 내년 봄에 27살이 됩니다. 할머니와 아내만 저를 존이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로버트도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내가 왜 존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뮤엘은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한 우연으로 부모님은 같은 날 태어나셨고 22년 간격으로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에벌린은 제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을 때 돌아가셨을 때 22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황량한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차가 길을 벗어나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지만 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키드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가 이 고속도로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모님은 제가 8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저를 키웠고 아버지는 마침내 충분한 돈을 모아 집을 샀고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세 번째 집이 모두 똑같은 개발 지역 중 하나에 있는 전형적인 시골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4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한 영혼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추적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안아줬어요. 그 사람이 위스키 냄새를 맡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 사람이 있는데도 술 한 병도 없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가 술을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트 챔피언이었던 시절의 사진은 여전히 펍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빠는 트럭을 운전했고 그곳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플 때 그의 이웃들이 수프와 비약을 가지고 그에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진통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병에 대해 취한 유일한 치료법은 마녀가 만든 약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아프면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의사에게 데려가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도록 하곤 했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럭비 경기를 좋아했고 나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든 럭비라도 내가 부상에 대해 불평하면 아버지는 저를 놀리며 사이즈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드레스 사야겠어요. 조엔 우리가 파티를 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외톨이였고 아주 소수의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여자와 두 번째로 데이트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비석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라버트 PCK 에벌린 PCK 존 세뮤엘의 사랑하는 부모님 PCK 저는 아버지가 묻힐 때까지 어머니의 무덤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일합니다. 즉석 프로젝트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길에서 일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 2학년 때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도시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선배 중 한 명이 그 무렵에 은퇴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애인 메리앤과 결혼했고 라버트 세뮤엘 마렌이라는 이름의 4개월 된 아들이 있고 고등학교 내내 보조를 맞추며 모든 사람에게 허용한 여자와 잤다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처녀로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잖아. 대학에 가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메리앤은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방학 때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를 했어. 나는 집으로 이사했고 약 일주일 후에 현관에서 메리앤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마법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느린 화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리앤이 아버지가 일자리를 수락한 도시에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거리에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메리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사했습니다. 메리앤은 시내의 옷가게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에 우리의 케미가 확실히 좋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처녀가 아니었고 나는 결국 대학에서 우리는 과거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한 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애는 내가 그녀에게 제안하기 전까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메리앤은 출산 전 10일까지 일했습니다. 당신의 전형적인 6분 200파운드의 몸매가 좋은 남자 메리앤은 키가 5피트 정도이고
몸무게가 겨우 100파운드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위에 건포도를 얹은 작은 팬케이크처럼 보였습니다. 말에는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가벼워서 카우걸처럼 나를 타요. 침실에 있는 호랑이가 나를 거부하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극 중 하나는 내가 부엌에서 그녀에게 몰래 다가가 그녀를 테이블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내 목소리를 가립니다. 내가 그녀를 애무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강간 환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헝겊 인형과 같습니다. 그런 게임에서 복종하는 노예 그녀는 한 번 이상 쾌락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은 간식은 메리엠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임신했을 때 보류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달린 물풍선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외모가 싫었고 그녀가 너무 부풀어 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공학하기를 받을 수 없는 호르몬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을 준비해 주세요. 로버트 사무엘이 작은 손가락으로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메리애는 엄마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으며 우리는 로버트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마자 가족의 새로운 사람을 추가할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내 직업이 우리 생활 방식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메리애는 자신의 몸매에 대해 매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너무 큽니다. 옆집에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슬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차어리가 막 졸업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출신이고 일이 생기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가 조금 소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쯤에 매우 큰 남자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메리앤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자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자니 말하니 흐느껴 울면서 뭐 미안하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울면서 물었더니 그녀가 식료품을 내리는 중이라고 설명했고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강간이었나요? 당신도 즐겼나요? 죄송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재미없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난 거야. 내가 대답을 안 했을까봐 두려워서 강간이었어. 말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냥 얼어붙었어. 비명을 지르고 차고 핥히는 건 어때자니 그건 실수였어. 이 모든 걸 했어야 했어. 사랑해 제발 날 미워하지 마. 왜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저항하지 않았어. 자니 하나도 재미없었어. 로버트가 울기 시작해서 헤어져서 찰리를 밀고 화장실에 갔었어. 그 이후로 샤워도 10번은 한 것 같은데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게 아쉽다. 며칠간 할머니 집에 있을 예정이야. 자니 가지마 내가 필요해. 아내가 되고 싶어. 가지마 사랑해. 그녀의 눈물과 멈추지 말아줘. 벽을 치고 싶었어. 아무것도 럭비 훈련을 할 때 인생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말했고 등을 때리고 격려하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며칠 후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존 찰리는 넘어졌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그는 누워있는 동안 발로 찼습니다. 내 생각엔 두 남자가 그를 스틸 토드부츠로 100번 정도 걷어찼던 것 같아요. 그는 세인트 로즈에 있어요. 아마 작은 찰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게임집에 가서 메리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사랑해. 제발 날 떠나지 마. 제발. 토론할 준비가 안 됐어. 산탄총 총알을 가져다가 찰리라고 쓰고 넣었어. 내 주머니 공격 중에 병원에서 찰리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보석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럭비 부츠의 강철 발가락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은 깁스되어 있었고 그가 봤을 때 많은 튜브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커져가는 두려움에 맞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에게 산탄총 탄환을 보여줬어요. 찰리 오늘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일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찰리는 몇 번이나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방을 나갈 때 혈압이 이상했습니다. 술집에 몇 마리 익사시키러 갔습니다. 슬픔의 할머니가 내가 왔을 때 나를 꾸짖었습니다. 존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며칠 더 필요합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할머니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부엌 식탁에서 티슈 상자를 들고 아버지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니 밤에 잠도 안 자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할머니 휴일은 힘들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밤에 봐요. 어젯밤에 반복했어요. 술집으로 갔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다시 부엌에 계셨어요. 할머니는 화난 표정이셨고 티슈 상자는 비어 있었고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셨는데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니. 오늘 시내에 뭐 없으세요? 정오에 쉬는 날이에요. 잔이 결정했는데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나요? 잔이 실수였을지도 모르지만 큰 실수였나요? 그래도 실수인가요? 당신이 저지른 몇 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학교에 있는 그 접근하기 쉬운 소녀와 어떻게 다른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만큼 고집스럽습니다. 달라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조니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떠났어요. 저녁 시간쯤에 술집에 왔어요. 여기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맙소사 내가 메리앤과 어린 로버트 1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정말 우울했어요. 난 이미 프라이드를 한 번 더 불어넣을지 결정한 것 같아 위스키로 씻어냈어. 술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유와 물도 너무 좋다고 확신했어. 이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내. 이름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네. 바비야. 내가 오랫동안 널 지켜봤지.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내 또래의 남자가 보였어. 어쩌면 조금 더 젊고 공허한 눈과 무표정한 표정. 그의 숨결에서 약간의 위스키 냄새가 나는 것은 확실히 나는 아니었어. 그 사람과 악수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내 이름은 존이야. 나처럼 추측해보자.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 고개를 끄덕였어.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니? 존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해. 맞아. 난 존이지만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 아기와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바비. 당신이 존이라면 저는 라버트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 계십니다. 아이를 키울 때까지는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몇 달 전에 알게 된 건 지난주예요. 파티에 참석한 내 아줌마가 나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고 당신 집에 며칠간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내 이웃이 그녀에게 강요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사랑해. 날 떠나지 마. 그래 이 모든 건 아마 그들 모두가 따르는 대본일 거야. 조니에게 내가 잔인했다고 말했어. 난 그녀가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모든 것을 말하게 했고 그녀는 슬픔에 잠겼어. 난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혼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아요. 진정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한 장을 씹지도 못하고 삼키기도 했어요. 자존심 이것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조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남자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때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주름이 있었지만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너무 완고해서 그녀가 실수를 했고 내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용서하세요. 그녀는 나에게 메모를 썼고 내가 그녀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뿐이라고 남겼습니다. 그의 지갑은 다시 뒤져서 반으로 접힌 봉투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 표지에 여자의 손으로 쓰여 있었다. 바비.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매우 우아한 손으로 썼다. 바비 나는 정말 미안해. 절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랑으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브의 눈이 흐릿해졌고 내 눈도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수 있었잖아.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 있어? 노력해봤어. 엄마가 나를 도와줘서 너 같은 아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절대 모를 거야. 그 아이는 그 사람에게 세상과 큰 의미가 있었어. 내가 다시 합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묘비 사진 지금 여기 산다. 이건 유서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무덤으로 갔지. 나는 매일 이곳에 와서 용기를 내어 위스키를 조금 마시고 황량한 길을 따라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 이미 그의 영혼은 생명력이 빠져나갔지만 나는 한 번도 더 나빠진 적이 없었어. 내 배는 경련했고 내 눈은 눈물로 흐려졌고
내 마음은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는 그의 눈을 닫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담았어. 그 사람이 내 또래이고 평생 이것과 함께 살아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니에게 아내를 안고 싶은지 아니면 돌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보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알겠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존이 귀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당신도 메리 크리스마스 로버트.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만날지도 몰라. 그는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그는 간단히 손을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위스키 한 모금을 삼키려고 했지만 목에 덩어리가 있어서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 20을 건네주면서 내가 말했잖아. 잔돈 좀 가져다 줄게. 여보, 잔돈은 갖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고마워 얘야.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람이 몸을 굽혀 바닥에서 뭔가를 주었나봐. 내가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사진이었어. 아니, 내가 얘기하던 남자가 떨어뜨렸나봐. 여보, 틀렸어. 나 여기 4시부터 왔는데 사람도 몇 명 없었어. 넌 저녁 내내 혼자였지. 아니, 내 또래 남자였어. 그 이름 로버트야. 그녀는 내 뺨을 만지고 내 눈을 바라봤어. 힘내 존이, 넌 할 수 있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녀는 사진을 나에게로 옮겼어. 사진을 보다가 떨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시야가 흐려졌어. 다시 바라봤어. EVPCK 존 세뮤엘 PCK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확인하십시오. 테이블 위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웨이트리스를 시켜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차에 도착해서 저녁 내내 어지러웠어요.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메리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EX 노래를 받아주세요. 제발 괜찮으세요. 제발. 알았어. 내 아들은 내가 잘한 것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집이 어두워지려고 진입로에 차를 세웠어. 메리앤의 부모님께 전화했어. 안녕 엄마, 나야. 존은 마렌인데 바빠서 라버트를 침대에 눕혔어. 내일 전화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오늘 밤 그녀와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오늘 바빠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오늘은 그녀를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고 말하고 그녀가 동의하면 그녀가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고. 전 집에 있어요. 전화가 무음이 되었어요. 걸었어요. 집에 들어와 바로 침실 옷장으로 갔다. 나는 아빠의 물건이 담긴 신발 상자를 꺼냈다. 거실에 앉은 신발 상자를 열고 아버지의 지갑을 찾았다. 나는 아까 보여줬던 사진 2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이 조금 누렇게 변했어요. 3번째 사진을 찾았어요. 3장 모두 숨이 막혀 흐느껴 울었어요. 사진에 뽀뽀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또 지혜를 지갑에 넣고 비석 사진을 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리안의 부모님을 진정시키려고 2시간 거리에 살았습니다. 문 열린 메리앤은 유모차를 내려놓고 울었다. 조니는 나야. 나는 정지 신호처럼 손을 들었다. 실수였다는 걸 알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이해해.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만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를 데려가면 다시 오길 바라. 그녀는 내 품에 몸을 던졌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 껴안고 뽀뽀했다고 약속해. 탁자 위에 있는 이게 뭐야? 이건 아버지의 물건이야. 오늘은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치울게요. 아침부터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메리 크리스마스.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가 바랐던 건 오직 너뿐이야. 너무 미안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뒷머리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그녀를 꽉 쥐었고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앤, 이것을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데 쏟은 에너지와 열정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잠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로버트의 울음소리가 아침 6시쯤에 깨웠어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티슈 상자를 들고 부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순간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나무 아래 선물을 본 5살짜리 아이처럼 그녀는 메리앤을 껴안고 이마에 여러 번 키스했습니다. 메리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이 자니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줬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내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그날 아침 나를 꼭 안아주셨다. 마리아는 부엌에 서서 로버트를 팔에 안고 엄마들처럼 몸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찍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언제 아빠에게 전화를 끊으셨는지 벽에 매달리도록 도왔다. 바비는 나를 향해 고개를 날카롭게 돌렸다. 이브가 죽은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은 로버트가 될 것이고 그녀는 에블린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비와 이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에게 이게 가장 이상한 일이었죠.
그 사람도 이 순간까지 당신을 아기 침대에서 끌어냈어요. 그는 당신을 안아주기가 두려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존이 당신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약간의 힘으로 떨기 시작하면서 경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카니바비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텐데 어제 아침에는 별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랬습니다. 메리앤과 저는 그녀가 라버트를 두는 동안 황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다. 사진을 다시 보더니 눈물이 떨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였다. 그녀는 웨이트리스였다. 찰리는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마란을 쫓지 않는다. 로버트에게는 여동생 에블린이 있다. 인생의 작은 이상한 것 중 하나, 그녀는 그녀의 오빠와 2년 간격으로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 비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라버트, 바비, PCK, 에벌린, EV, PCK 영원히 함께 존 사무엘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PCK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메리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날 믿지 않아 자니에게 공복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전쟁한다.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녀가 나를 만진 곳을 내 뺨에 대고 그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은 강해지라 자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볼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있어야 하는데 대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식탁에 앉아가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진정하려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보통 이것이 매우 평화로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단지 조용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 다른 가족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내 열정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에번 잔서는 25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몇 시간 전에 우리에게 4명의 자녀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이 작년에 집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는 공허 증후군으로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가 취미를 시작하기 위해 1시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마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집에 스며드는 것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제가 커피를 만들 때 제 아내 오드리는 준비도 되기 전에 아래층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어쨌든 오드리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녀가 향기를 맡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욕 없는 나약한 남편 맙소사, 당신이 훨씬 나아요. 내 이전 모델 59 스미스와 웨서는 내 머그 옆 레드 오크 주방 카운터에 짐을 싣고 앉아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의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교복과 큐머번드가 내 거실 바닥에 그녀의 검은색 레이스 가랑이 없는 빅토리아 시크릿 팬티를 포함한 내 아내의 모든 옷과 함께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전에 사서 나한테 보여줬더니 바로 신나서 입어보라고 했더니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고 하더군요. 25주년 결혼기념일인데도 안 입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궁금해요.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있는 내 생일아니 이틀 전이었는데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벽에 머리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뇌리에 스며들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침실이었던 곳에서 나는 소음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다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어 젠장 자기야, 우리 함께 시간을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해. 이건 적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내 생각엔 그녀가 내가 어떻게 끝났는지 말한 것 같아. 여기 이 악몽이 한창인 와중에 정말 멍청했어. 일하러 갔는데 서류 가방을 잊어버렸어. 아니 사실 차고에 두고 온 건 차 후드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꺼내려고 거기에 두었는데 서류 가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태비는 우리의 2번째 고양이였습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본닛을 두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클라렌스의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양이는 펜벨트에 쌓여 있을 때 고양이가 내는 소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분당 약 1000회전의 속도로 회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클래런스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피도 충분히 똑똑하지 않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서류 가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두고 가려고 했지만 고객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집까지 곧장 데려다 줬는데 어쨌든 길로 방향을 틀자 바로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흑백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누가 제 심장을 칼로 찔러 놓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에게 나는 8살짜리 캠리를 몰고 진입로로 진입했는데 아내의 새은색 렉서스 LS 세단이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그녀에 섰고 정원 그놈은 운이 좋지 않아서 문도 닫지도 않고 결국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는 나를 데려가세요. 정말 잘해주세요. 맙소사 기분이 좋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우 불쾌했고 커피 대신 위스키를 정말 마시고 싶었지만 여전히 머리가 맑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열정적인 울음소리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보는 것이 더 나빴지만 필요한 비디오와 오디오를 얻기 위해 그들이 내 침대에서 섹스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 가장 불안한 측면은 아니었고 가장 불쾌한 것은 언어적 굴욕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가한 맙소사. 당신은 천국보다 훨씬 나아요. 나에게 줘 자기야. 모든 것을 나에게 줘.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오 젠장. 그래 분명히 이건 정말 그녀의 연인을 흥분시켰어. 왜냐하면 집 전체가 침대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욕설과 투덜거림이 로즈 몇 데시벨. 알았어. 그래 그는 실제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 신뢰합니다. 젠장. 그녀가 더 원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됐습니다. 내 아내가 결혼 침대에서 애인과 바람을 피웠을 때 충격을 받았고 그래 그들이 내 편에서 그랬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심원들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50세였고 그녀와 함께 저를 속였던 바보는 30세 이상이었을 리가 없어두며 그는 정말 좋은 몸매였습니다. 아내는 그와 일치했고 나도 마초 남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몸매가 좋은 누군가의 아내를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약 90분 후에는 매우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쉬다가 아내가 커피 끓였냐고 물어보는 걸 들었고 남자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맙소사 오드리가 하는 말만 들었고 옷장 서랍 소리, 빨래 바구니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데이트의 증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시트에 쌓인 채 알몸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나를 보았고 오드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었고 그녀의 연인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격이 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스미스 앤드 웨선 모델 59를 본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몰래 유니폼 방향을 바라보더니 즉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헌은 거기에 없습니다. 당신의 서비스 무기 당신의 상사가 돌보는 사람을 떠날 때 그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절망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과정에서 시트를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바닥에 있는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도 가져갔다. 나는 그것을 당신의 투척 무기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이 전직 장교의 종인 존슨의 어깨가 계시록에서 처진 상태에서 1년 번호가 5에서 7년 정도 벗겨졌다는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2마리의 사랑새가 위층에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드는 재빨리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예, 그는 또한 순찰차를 탔습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그도 당신의 유니폼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당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떠날 때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멈췄나요? 오이의 화성경사가 당신 둘의 영상을 받고 당신의 무기를 모은 후 내 스미스와 웨슨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까? 물었습니다. 내 허가를 받았습니까? 쏘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당신입니까? 그들 중 한 명을 쏠 예정인데 민간인이 누군가를 쏘면 화를 냅니다. 우리 직업의 이점 중 하나는 사람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펫삼촌 약속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총에 맞을지 모르는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는 알겠다고 말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고 존슨 경관에게 경찰서에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원할 때 전화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무기를 집어들기 전에 경찰관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세 번째 총이 없나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점은 사실 그들 중 어느 것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집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이메일로 보낸 두 사람의 비디오에 대해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 침실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경찰서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그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좋은 가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미끼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았고 조금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차가 압수됐어요. 오드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이 당신 차를 압수했어요. 오드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앞좌석에 알려지지 않은 대마초가 몇 온스 있었어요. 마크마 경사는 보통 무슨 일을 하면 딱지를 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서가 나에게 초래한 모든 문제에 대해 나에게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들이 모든 실사를 하고 나면 아마 며칠 안에 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맙소사.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로운 작은 사냥개가 달 우물을 향해 울부짖는 것 같은 슬픈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교복을 입고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는 떠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가 다시 연서를 찾았어요. 제발 에반 사랑해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쉬었어요. 취미 그런 거. 자기 아까 말 안 해준 게 아쉽네. 그 사람 사랑해서 이혼할까 봐 걱정했는데 와우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정말 과민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해 에반. 왜 의심했어? 지금까지 충격에 빠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긴장하고 잘 챙겨주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새 아빠가 누구일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화하기 전에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일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맙소사 넌 안 했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걸 깜빡했는데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야. 내 애인 아내가 너와 같은 회사에 일해. 내 생각엔 그녀가 회사의 비서로 일한다고 말한 것 같아. CEO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에게 당신을 해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틀록으로 옮겨도 당신은 여전히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와 얘기했을 때 그녀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괴롭힘을 시작하고 싶거나 여전히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에게 보냈지만 어쨌든 나는 그녀에게 당신의 딥스로트 기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줬고 비디오 사본도 보냈습니다.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에바나, 난 잔인하지 않았어. 난 단지 내 세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 이 시점에서 내 페이스북 친구들은 모두 내게 기뻐하는 것 같았어. 오드리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 그녀는 시트를 깔고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이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야 할 시간이야. 부모님이 곧 널 데리러 오실 테니 내가 그녀를 집 쪽으로 밀어내서 계단이 있어서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이혼의 일부로 팔아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녀가 이혼한 후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놀랍네요. 제가 잘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난 정말 당신이 들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무의미한 대화를 계속할 건가요? 위층에서는 몇 분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우리와 SOB 사기꾼들이 잡히면 왜 항상 울어요? 잡히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면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제발 10분 후에 속임수를 쓰지 마세요. 그녀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지만 여행 가방도 없이 에반자기야. 우리 그 순간 정말 정당했습니다. 함께 있어주시고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